정부가 어제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의대 증원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선고를 내릴 전망인데요. 법원 판단 여부에 따라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도 중대 분수령을 맞을 듯합니다. 첨예한 의대 증원 갈등 속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외국 의사도 국내 진료를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법적인 토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진짜 그 수입, 그러니까 의사도 수입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까? 네, 지금 일단 이야기한 내용에 따르면은 바로 가능하게 한다라기보다는 네. 이제 보건의료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이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 한정적으로 외국 의사들이 한국에서 의료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분과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들을 개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그 시기를 갖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일단은 그 보건의료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는 경우 한정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의사들 외국에서 자격을 딴 의사들이 우리나라에서 활약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건 아닐 수는 있지만 소위 말해서 이러한 과정에서 외국 국적의 의사들, 외국에서 자격을 딴 의사들이 활약이 많아지게 된다면은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도입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그 현재도 외국인 의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진료를 조금씩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과 이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지금 외국에서 자격을 딴 의사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바로 의료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들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의사고시라고 하죠. 의사 자격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하고요. 또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땄다고 하더라도 특정 나라의 특정 어느 대학에서 또 외국 그 의대로서 공부를 했는지에 따른 자격 요건들이 좀 제한이 됩니다. 네.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 의대를 졸업해야만 혹은 의학전문대학원을 나와야만 의사고시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외국에서는 특정 나라에서 우리가 인정하는 특정한 교육기관에서 의대생으로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고 또 네. 예비 시험을 보고 그리고 한국의 의사 고시까지 봐야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의료인으로 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보건 위기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경우 그럼 단계가 하향될 경우에는 국내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뜻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시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한마디로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의료 시장을 개방해가지고 외국의 의료 자격을 우리나라에서도 무제한으로 인정해주는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대책으로 내놓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 지금 뭐 집단 유급 사태부터 네. 굉장히 막 다양한 이제 보건의료의 위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심각한 상태가 벌어질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라도 대응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게 얼마나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는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의료인들이 와서 의료인으로서 활동을 하려면은 뭐 언어적인 것도 그렇고요, 네. 환경적인 것도 그렇고 그게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가령 이제 우리가 팬데믹 상태에서 보건의료 단계가 심각이다 뭐 이런 단계들이 상향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변동성의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한정적인 승인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 그것만을 보고 외국에 있는 이제 의료인들이 우리나라 오기는 이제 한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뭐 의사소통 문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언어가 다르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우리나라보다 의료 수준이 좀 떨어지는 나라에서 의사들을 데려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현행 제도를 말씀드렸죠. 현행 제도도 아무리 외국에서 의사 자격이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바로 의사로 활동할 수는 없고 네. 사실은 외국에서 의사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의료기관에서 혹은 어떤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지 한정적으로 보고 또 예비 시험을 보고 그리고 나서 또 우리나라 의사고시까지 봐야만 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네. 이제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의료인을 활동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리 이제 보건의료 단계가 심각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들을 완전히 무시한 상태로서 의료인으로서 투입하는 것은 제한적이겠죠.
또 보다시피 이제 소위 말하는 중증 의료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한 명의 단독의 의료인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료진들이 협업해가지고 진료를 봐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한다면 사실상 굉장히 제한적인 활약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지 한 이제 석 달이 돼가고 있는데요. 규정에 따라서 공백 기간이 3개월을 넘기면은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미뤄지게 된다고 하는데 이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도 규정에 따라서는 한 달 이상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진료 이 수련 기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네. 이 수련 기간 필수 수련 기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인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소위 말해서 전공의 수련 기간이라는 개념도 의사의 그 자격 요건, 소위 말하는 전문의 자격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취득하기 위한 일종의 규정들이 있고 필수적인 요건들을 겸비할 것을 원하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네. 지금 이제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파업이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이 규정상으로 보면은 전공의 수련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기간들을 못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의사 자격을 인정을 하거나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는 이런 과정들이 매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특정 기간이 지나가게 된다면은 다시 올해 안에는 이 부분이 다시 회복이 안 될 수 있는 결론적으로는 의료인의 수급 자체의 문제가 당장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전공의들 입장에는 만약에 3개월 시점을 넘어간다. 그러면 급하게 다시 돌아올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치 이제 시험 기간이 지난 거라 비슷하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가 더 장기화될 수도 있는 이제 큰 문제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이 규정을 바꾸거나 뭐 학년제를 바꾸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아니면 몰아서 수련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응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어느 방면이든 굉장히 차질이 빚는 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지금 동맹 휴학에 나선 의대생들 또한 집단 유급이 과시화되고 있는데요. 의대의 경우에는 수업 일수를 비롯해서 정상 진급을 위해서는 채워야 하는 조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도 이제 일반적인 대학 같은 경우에도 일정 이상 출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네. 할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그 학기를 수료하지 않은 것으로 보거나 학점을 F 처리로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결국 이제 그것들이 쌓이게 되면 유급이 되게 되는 건데 의대생 같은 경우에 더 심각한 게 이제 의대생이 정상적으로 각 학년별로 진급을 하고 졸업을 하고 의사고시를 봐야 매해 나오는 그 의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은 현행 기준상 이번 달 지나게 되면은 사실상 유급을 하는 것이 지금 기준상으로는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또 뭐 학년제를 바꾸거나 학제를 바꾸는 방법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바꾸는 부분 그리고 바꾸더라도 실제로 돌아와 가지고 여러 가지 이수를 하는 것들이 얼마나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언급해 주신 학년제 변경 방안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일단은 뭐 그 바꾼다는 거의 의미 중에서는 꼭 입법이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학내 규정까지 바꿈으로써 하겠다는 취지니까요. 결국은 이제 관련된 규정 자체를 아예 바꿈으로써 이분이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인데요. 네. 이게 이제 기존에 있는 더 상위 법령, 즉 기법 개정이 필요한 법령과 얼마나 정합적인 것인지는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뭐 부실 교육에 대한 우려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좀 향후 문제 소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이제 이 사태가 굉장히 오래됐죠. 예, 네. 근데 갈수록 더 강대강으로 가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또 결정적으로 외국 자격 의사들을 데려옴으로써 뭐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 이제 그 강대강으로 가게 되면 물론 이제 여기서 저 두 가지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대 의사들의 정원 매년 배출하는 정원의 기준을 선발 기준을 몇 명으로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몇 명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네.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차치하고더라도요. 지금 네, 네. 논의가 되고 갈등이 벌어지는 과정이 계속 소위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결론적으로 그 강대강 대치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심각하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번 달이 지나게 된다면 우리 의료 체계 전반에 아주 심각한 내상을 입힐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적어도 이번 달 안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특단의 대책이 나타나서 지금과 같은 상태는 적어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의정 갈등을 둘러싸고 그 대학교에서 학칙을 개정하는 부분 가지고도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대에 이어서 제주대도 이게 부결이 되면서 의대 정원 증원에 당장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지금 의대 증원과 관련돼서는 몇 가지 단계들이 있었는데 정부 차원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결정과 발표가 있었고요. 결국 의대 증원이라는 거는 각 대학에서의 각각의 정원 증원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에서 이제 각각의 대학으로부터 의대 증원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신청을 받았고 신청받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결정을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또 이 각 대학에서는 각 학과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학과죠. 학과나 대학이죠. 대학의 정원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학칙을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학칙의 개정 과정에 있어서는 또 학내의 절차들을 거쳐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들이 부결되는 것들이 시작됐다는 것이고요. 네. 일단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왜 이게 부결되는지 배경을 이야기를 해봤을 때 결론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여 가지고 하기 전에 국가공동체 각 책임 있는 주체들이 충분한 논의를 하고 사회적 합의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학교 차원에서만 이거 증원 결의를 해가지고 이 과정을 그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이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뭐 네. 특정한 그 부산대 한 사람이 한다기보다는 결의가 이제 통과를 못된 분이긴 하지만은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된다면은 결론적으로는 각 대학이 학칙을 개정해서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않는다면은 결론적으로는 의대 증원이 실제로 2025학년도에 이루어지는 건 사실 어려워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교육부는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시정 명령 등을 권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각각의 학칙 개정을 특정 방향으로 하는 것을 사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는 법률적인 의문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직 의대 20여 곳의 학칙 개정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른바 학정 갈등 앞으로 좀 더 커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이제 이번에 이 부결의 가장 큰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겠느냐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각각의 의대와 대학 입장에서 또 국민들 입장에서도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강대강으로 대치를 하고 있고 적절한 수준과 순서, 방법, 논의의 구조 그리고 인원의 정도 그리고 이런 속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정한 각각의 대학들이 그냥 증원을 밀어붙이는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학내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학교라는 것도 특정한 어떤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의대 교수들 같은 경우도 학내 중요한 또 구성원이고 실제로 증원에 직접적인 가장 관여가 있는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대 교수들이 특히 반대하고 있고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에서는 학칙 개정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우실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법원의 판단 이후로 학칙 개정이 좀 미뤄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여러 사건들이 있었고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각하나 기각 결정들이 나온 경우들이 많았지만은 이번에 법원의 집행정지의 경과에 따라 가지고는 결론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의대 증원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사실상 상당히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은 바로 그 법원의 항고심 결정에 대해서도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법원 항고심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전에 7번인가요? 그 1심에서 각하 결정을 좀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집행정지 신청이라고 하는 거는 뭐 민사에선 가처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특정한 보존의 필요성이 있을 때 피보존 권리라고 해서 어떤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이 당장 이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는다면은 자신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은 상태에서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바로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피보존 권리가 먼저 확인이 되어야겠죠.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이 행정처분과 이해관계가 있어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소명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 각하 결정이 많이 나온 이유는 의대생 혹은 의대 교수 이런 각각의 혹은 의대 교수 단체 각각이 소위 말해서 이러한 피보존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하기 어렵다라고 본 것이죠. 네. 저 의대 증원이라는 그 행정적인 절차 자체에 직접적으로 권리 침해가 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아예 당사자 적격이 없다라고 해서 각하 결정이 내려진 거고요.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건 자격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행정처분을 받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뭐 그런 사람이라면 당사자 적격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 가지고
직접적인 의대생이나 의대 교수들이 소위 말해서 당사자로서 권리를 침해당하는 적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본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각하 결정이 내려진다면은요, 이거는 더 본안, 소위 말해서 피보존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볼 필요도 없이 나머지는 그냥 각하로 끝나게 되는 것인데요. 일부 사건에서는 기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항고심에서는 조금 이 부분을 다르게 보고 일단은 이 내용과는 별개로 그러면 왜 2,000명이라는 증원이 이루어지게 됐는지 그 배경과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부 측에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1심처럼 단순하게 당사자 적격 혹은 뭐 피보존 권리의 전부 부분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처분의 어떻게 보면은 적법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심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1심보다는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어제 정부가 회의록을 그래서 제출을 했고요. 총 3군데의 논의기구에서 이루어진 회의 내용들이 포함이 됐는데 의사단체와는 입장이 좀 첨예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의협에서는 2,000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네, 네, 일단은 이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여러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왜 그 회의록이 없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회의체를 보면은 의료현황협의체 그리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그리고 정원배정심사위원회 각각의 이제 여러 가지 그 위원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특히나 2,000명 증원을 심의 의결했던 거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 왜 2,000명으로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의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네. 정부 측에서는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아니다.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객관적으로 자료들이 논의들이 있었고 회의록이 없는 회의들 같은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원래는 없기 때문에 네. 작성이 안 되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있는 자료 다 제출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정원 배정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각 대학 40곳에 어떻게 정원을 배분하는 것인지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여기에서는 특히나 이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라는 이유로 회의록을 제출을 하지 않았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재판부는 회의록이 있냐 없냐 그 자체보다도 실제로 2,000명 증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하게 원래 있어야 하는 절차들에 거쳐야 하는 의견 수렴 절차들을 거쳐가지고 이루어진 것이지 아니면 네. 그것이 아니라 임의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당히 위법성이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집행정지는 사실상 행정처분을 임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이고요. 또 그 행정소송, 소위 말해서 그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취소해달라고 하는 소송이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만 정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판단을 할 때는 이 처분의 위법성이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재판부는 이번에 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2,000명 증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혹은 이제 정성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혹은 위법성이 있는 어떤 결정으로서 향후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를 네.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위법성이라고 하면 예컨대 회의록의 어떤 절차가 조금 어겨졌다든지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네, 위법성에는 크게 행정과 관련돼서는요 절차적 위법성과 실체적 위법성이 있습니다. 네. 실체적 요건들이 각각 살펴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의대 정원이라는 결정을 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 세부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적정하게 지켜져야 하는 법적 절차가 거쳐지지 않았거나 혹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부에 상당한 재량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과학적 근거라든지 객관적인 자료와 통계와 전문가들의 논의가 전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 실체적인 요건도 위법되는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한쪽은 치명타를 입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의 제출 자료를 이제 면밀하게 살펴본 뒤에 그러니까 그 가처분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을 때와 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양측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됩니까? 네, 일단 이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이 됐다. 신청에 따라서 인용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정부의 이 관련된 행정적인 처분의 프로세스들이 중단이 됩니다. 네. 언제까지 중단이 되냐면은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까지 보통 중단이 됩니다. 근데 네. 행정 소송의 1심 판결의 선고가 나오는 때까지는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1, 2년 넘게도 걸리기도 네. 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모든 절차들이 중단되는 것이다 볼 수가 있고요. 1, 2년이나 중단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한다면은 이분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과 같은 프로세스를 그대로 진행할 필요도 없고 또 여기와 관련돼 가지고 의대 의사들이나 혹은 의대생들 그리고 전공의들 각각의 경우에 기존에 있는 어떤 파업이나 어떤 동맹 휴학 이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원상복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반면에 이제 기각이 될 경우에는 그 원래대로의 프로세스가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없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과 같은 갈등이 계속 벌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프로세스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증원 갈등 둘러싸고 저희가 자세한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